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로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날이네요. 아침에 조금 늦지막히 나왔어요. 이게 집에서 이제 아프다 핑계로 계속 쉬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원래가도 제가 아침형 인간은 아니에요. 항상 출근을 하는 이 습관 때문에 아침에 쉬는 날이면 이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침형 인간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움직여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겨우 베란다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되나요? 입동이 지났어요. 어제가 입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절에 절기 중에 입동, 입추, 입춘 뭐 이런 정도면은요 아직은 아주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제까지는 진짜 봄날처럼 따뜻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육이들이 물이 들려면 작년만 하려면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이 전혀 안 들었죠. 이거 매직젠 골드도 지금 작년 이맘때쯤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초록색이 이렇게 성형성해요. 러우도 이 입장이요 좀 짤뚱해지고 풍성해졌어요. 처음 올 때보다 이 분질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풍성해졌는데 색감 물드는 거는 제 마음에 흡족해 하질 않아요. 그리고 요 홍매화도 라인이 살짝 돌기는 하는데 아직도 초록빛이 성성하죠. 유일하게 줄리아나만 이렇게 좀 색감이 좀 진하게 들었다 했는데 요것도 제가 이제 물관수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지난번 비를 듬뿍 맞추고 난 상태라 지금 수분을 가득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페리도트도 색감이 통통해서 이쁘긴 한데요. 색감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요. 레티지아 못지않게 빨갛게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점을 콕콕 찍은 정도. 이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시는 초급마님들은 또 날씨가 좀 추워진다 하니까 겨울 대비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육이 상태를 보면 저는 조금은 여유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이 아직 이렇게 안 들어오는 데는요, 이 아이들이 추위를 아직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색감이 조금 일찍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색감이 전체적으로 작년만 하려면 어림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신다 한다면 요번 내일이나 오늘 비 소식이 조금 있어요. 근데 햇빛이 이렇게 좋은데 오후 때부터 비 소식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또 지역 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비의 양이 좀 많이 오는 데도 있고 또 뭐 아주 찔끔거리면서 그냥 입장만 적시고 지나가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있는 대전은 그냥 입장만 적시고 지나가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입동이 지난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비는 가을비하고 또 다르죠. 자칫 잘못 관리했다가는 독이 될 수 있는 게 겨울비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걱정인 게 비가 온 후에 금, 토, 일, 월 이렇게 한 3, 4일 정도가 이제 영하권이다라는 예보가 있어요. 기상청 예보 앱을 한 서너 개를 확인해봐도 거의 이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영하 1도, 2도, 제일 많은 게 3도더라고요. 근데 뭐 0도, 1도는 조금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지만 2도, 3도는 조금 더 걱정스럽죠. 더더구나 첫 겨울을 보내시는 초보맘미들은 걱정이 좀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아이들을 추위에 방치시켜 놓고 밤에 잠을 못 이루어서 들락날락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관리를 한 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 마음은 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비 온 뒤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한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요, 너무 예뻐가지고 드리고 추위 걱정 이런 거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 색감이 들으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초록초록한 빛에 안으로 들이기는 너무 아까워요. 이 상태에서 벌써 안으로 들어오면은
색감이 그나마 이렇게 라인이 들은 색감도 빠질 것이고 더 초록초록할 것이고 또 겨울도 길어요. 겨울도 긴 그 기간을 안에서 햇빛 부족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강하게, 다육이는 조금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식물, 관엽식물이나 난이나 뭐 이런 종류에 비해서 조금 추위에 강한 편인 다육이가 그래도 좀 관리하기가 쉽고요. 겨울 나이가 조금 쉽거든요. 조금은 강하게 키우시라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역시나 1년차, 2년차 때는 좀 안전하게 키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영상 5도를 기준으로 추위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 아이들이 단련이 되면서 이 환경에 적응을 제일 잘하는 식물이 또한 다육식물이에요. 그래서 내 환경에가 웬만큼 적응이 되고 단련이 되었다면 추위에도 조금은 강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시되 내가 걱정이 된다면 뭐 일주일 조금 안으로 들여도 상관은 없어요. 또 그런데 또 마음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신다 하면 조금 더 버텨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추위가 영하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추위에 좀 걱정이 되시는 다육맘님들을 위해서 뭐 다 하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추위에 조금 약한 다육이, 자 요거 대표적인 다육이가 당인이죠. 요건 당인 금인데요. 저쪽에 또 당인이 있어요. 이 당인도 추위에 굉장히 약한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단련이 되어 있고 또 이 관리를 몇 해를 지나서 이 다육이 습성이나 내 환경이나 다육이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요번 추위는 제가 영하 1도, 2도, 뭐 3도까지라 하더라도 저는 신문지 잎을 덮어서 그렇게 지낼 거예요. 요런 아이들, 추위에 약한 아이들 때문에, 그런 아이들 때문에 신문지를 한 2겹 정도 덮고 그 다음에 저 비닐 덮개를 덮고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첫 겨울을 보내시는 초보맘미들은요 안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위에 약한 다육이부터 안으로 들이시는 거를 권해드린답니다. 자, 요거 당연히 추위에 약한 다육이니까 요 아이 걱정된다면 안으로 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11월 달은요 들락날락 해도 괜찮아요. 햇빛이 또 아깝잖아요. 그리고 올 11월 달이 유난히 작년보다 조금 따뜻해요. 그래서 이 햇빛이 아깝고 아직 단련이 되려면 다지려면 멀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름 끝자락에 이 웃자라고 퍼졌던 그 여파가 아직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안으로 들이신다면 이런 아이들이 다질 새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조금은 버텨내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걱정되면 들이시고 걱정이 안 된다면 조금 밖에서 신문지 잎을 덮고라도 그렇게 견디는 방법으로 선택은 각자의 몫이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비 예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 이게 햇빛을 보면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데도 그래도 어쨌든 일기예보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비는 조금 피하시는 게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요 비 맞춘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비를 피하고 신문지 잎을 덮고 그렇게 지낼 거지만 물이 고픈 상태라 하더라도요 겨울비는 위험해요. 더더구나 비가 온 후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면 더더욱이나 비를 맞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번 비부터는 이제 겨울비다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비를 전체적으로 관수를 해서 맞추는 거는 날씨를 봐야 되겠지만 영하권의 예보가 있다면 비를 맞추지 않기를 권해드린답니다. 여기도 추위에 약한 다육이가 있죠. 요 에오니움 속들이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자, 제가 이렇게 잠깐 꺼내서 올려놨어요. 이런 에어니엄 속은요, 입장도 얇고요. 원래가 추위에 약한 다육이 종류에 속해요. 요 에어니엄 속 키우는 거를 제가 좀 따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비 예보가 있고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가 한 3, 4일 이어져요. 그리고 낮의 온도가 높다면 상관이 없지만 낮의 온도도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씨가 3, 4일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때는 이런 에어니엄 속 종류들
요 에어니움속 종류들은 조금 안으로 들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좀 안으로 들여서 관리를 하면서 요번 추위를 조금 피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지금 아주 색감이면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저도 에어니움속, 이거 메두사예요. 메두사 저 안쪽에다 놨어요. 약간 추위에 약한 다육이는 베란다에 드릴 때도요, 이 창가 쪽보다는 저 안쪽이 낫다는 거. 요거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요, 1, 2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창문을 닫아주고 열어주고에 따라서 또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여놓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또 추위에 약한 다육이,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추위에 약한 다육이 종류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것도 염좌 우주목. 염좌 우주목도 추위에 굉장히 약한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제가 키우는 요 염좌 같은 경우는요, 저 작년 겨울에도 0도, 영하 1, 2도까지 버텼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키운 지 5년, 6년 되었거든요. 이 단련이 된 아이예요. 제 환경에 완전히 적응을 한 염좌이고 추위에 단련이 되었고, 더더구나 2월 초봄 봄볕부터 거리대에서 단련이 된 다육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버티고 덜 버티고 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분갈이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 염좌 우주목도 어쨌든 추위에 약한 다육이 종류로 분류를 해서 요런 것도 요번 영하권에 걱정이 되신다면 안으로 들이세요. 근데 내 다육이 상태는 내가 잘 알잖아요. 아, 일단은 경험이 있어서 몇 해 정도 추위에 이렇게 견디어 봤다 한다면 요번 추위 정도는 괜찮다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렇게 관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염좌 우주목 추위에 약한 종류 중에 또 들어갑니다. 이것도 걱정되시면 안으로 들이세요. 저는 그냥 요 아이만큼은 요번 추위는 그냥 견뎌보려고요. 신문지 이불 덮어서 그 사이에 에어니움속 메두사 들어온 자리에 요거 멜랑꼴이에요. 멜랑꼴. 이름이 참 멜랑꼴이죠. 요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좀 추위에 강한 편이거든요. 요 크림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주 많이 컸죠. 요 얼굴이 두 개가 분지가 되어서 요렇게 두 개가 되었고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백분을 뽀샷이 있고 요 밑에 자구도 많이 컸어요. 아주 이쁩니다. 요런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추위에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의외로 요런 셋업류 있죠. 레드베리하고 여기 홍옥이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줄기가 가늘은 아이인데요. 요 셋업류도 의외로 추위에 좀 잘 버티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아직 초록초록 하잖아요. 이게 빨간빛을 봐야 되니까 아직은 조금 드리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지금 거리대에서 아직도 있습니다. 물들으려면 멀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자, 제가 반대쪽으로 돌아왔어요. 여기도 좀 늦게 나왔더니 햇빛이 벌써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요만큼밖에 있네요. 이쪽에 추위에 약한 아이, 제가 가장 먼저 들여놓은 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홍페페죠. 홍페페가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 중에서는요, 저는 추위에 제일 라울보다도 더 약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홍페페만 유일하게 두 아이를 냉해 피해를 입혀서 보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데려온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차피 추위에도 약한 것도 있지만 자리가 없어서 거리대 바깥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색감이 아주 또렷하게 선명하게 빨간색 녹빛으로 딱 갈라져서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색감 물듦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찌감치 이 아이는 안에서 관리를 합니다. 추위에 가장 약한 다육이 중에 이 홍페페, 청페페 이런 아이들 있죠. 또 그리고 카랑코에 다육이 종류들도 조금 추위에 약한 편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아이가 또 있죠. 대표적인 아이가 제가 베란다에서 유일무이하게 예쁘게 키우지 못하는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는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꺼내기 힘들어서 이렇게 꺼냈어요. 요 라울이에요. 라울이 올 여름에 입장이 다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을에 이렇게 입장을 차곡차곡 지금 채워가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새 입장이고 어린 입장이잖아요. 특히나 라울이 추위에 약한데 이렇게 아가 입장으로 새로 나오는 아이들은 더 약하겠죠. 그래서 요번에
추위에 요 라울은 제가 들여놓을 거예요. 신문지 이불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라울도 드릴 거고요. 그나마 이 로찌는 그래도 봄볕부터 조금 단련이 된 다육이거든요. 이제서 이제 노랗게 이렇게 이제 색감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요 라울 속에 속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요 로찌도 라울하고 똑같이 요번 추위를 피해서 안으로 살짝 들였다가 다시 나가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다육이 종류 중에 라울과 로찌가 추위에 약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요번 추위에 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있죠. 자, 요 에어니엄 속 종류도 제가 추위에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키우는 까라솔, 미니 까라솔, 제가 아주 항상 예뻐했던 그 미니 까라솔도요. 제가 요번에 태어나고서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어요. 분갈이 하고서 지난번 물관수 할 때, 빗물 관수할 때 한 번 물관수, 첫물 관수를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 노숙하면서 내내 봄볕부터 있던 까라솔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에어니엄 속 종류 중에 그 블랙메이드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줬는데요. 그래도 에어니엄 속이니까 추위에 조금 약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약간 추위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고요. 저 까라솔이 저기 또 하나 있어요. 카메라가 꺼져서 다시 켰네요. 이 까라솔도 제가 병원 퇴원해서 분갈이를 다시 해준 아이예요. 어둡죠? 자, 위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게 햇빛이 진짜 아깝네요. 이 까라솔도 제가 분갈이 해주고서 첫물 한 번 먹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까라솔도 에어니엄 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위에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은 뭐 추위에 약하고 안 약하고를 떠나서 뿌리 활착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또 추위에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뿌리 활착을 못해요. 지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도 요번 추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일단은 제가 요 안쪽에다 들여놔야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병원에 퇴원해서 분갈이 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쫄딱쫄딱 있답니다. 이것도 아주 수영이 난해하고 어울리지 않는 화분에 앉아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태어나고서 분갈이 해준 우주목이에요. 우주목 백금인데요. 제가 여름, 가을 동안에 이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길쭉길쭉하니 좀 우짜란 성향도 없잖아 있는데 이것도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고 기본적으로 추위에 아주 굉장히 약한 우주목 염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추위 관리를 할 거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요번에 베란다 안쪽 선반을 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밑에 칸에, 요 밑에 칸에 싹 비워놓고 지금 이꼬집합만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요. 저 안쪽을 청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도 못했어요. 그 안쪽에 제가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던 다육이가 그 밑에 있더라고요. 저기 은파금도 있고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를 좀 잠깐 꺼내 볼게요. 이게 제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이번 정리하면서 이 아이가 밑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털복숭이 종류죠. 월토예요. 월토이, 흑토이, 테드베리 이런 종류, 그런 종류들이 유행이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은 인기몰이에서 많이 밀려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아이들이 이렇게 베란다에 하나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하게 약간 융처럼 극세사처럼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나여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추위에 강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추위에 약해요. 요 은빛의 털은 햇빛 차단?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기는 하지만 추위에 굉장히 약한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털복숭이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털복숭이 종류 중에서 제가 키우는 아이가 유일무이 이 아이 하나가 지금 베란다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 룬데리예요. 제가 룬데리 꽃을 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올 여름에 세종다육에서 데리고 왔다가 조금 메롱메롱 아팠었어요. 근데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혼자 자생하면서 자구를 이렇게 3개를 달았어요. 외두로 데려오고 꽃을 잠깐 봤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털복숭이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추위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위에 이런 아이들도 잠깐 피신을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어차피 저는 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할 거는 없어요. 베란다 안쪽은 창문을 열어놔도 그래도 바깥의 온도하고 요
안쪽의 온도하고 이 창문 하나 사이로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만 들여놔도 괜찮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창가 쪽보다는 그래도 안쪽이 낫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이런 탑돌이 종류라고 할까요? 요 아이가 정확히 탑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양새가 탑을 층층이 싸서 자라는 다육이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아, 여기도 있어요. 요거 휘성금이랍니다. 아주 대표적인 탑돌이 종류 중에 하나죠. 요 아이는요, 수영도 아주 안 예쁘고 제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그 줄기가 좀 말라가지고요. 요번에 병원에서 태어나고서 전부 삽목해서 이렇게 꽂아놨어요. 요건 아직 천물도 안 졌거든요. 근데 요것도 추위에 상당히 약해요. 탑돌이 종류들. 이렇게 층층이 탑을 쌓고 있는 이런 아이들도 상당히 추위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탑돌이 종류도 이번 추위에 관리를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안쪽에다가 방금 보여드린 까라솔과 라올과 요 탑돌이들도 안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빛이 좋으면 다시 밖으로 내보내서 제가 집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앉은 김에 예쁜 아이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이 아이가 상당히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황이에요. 여황인데 어떻게 보면 슈가베이비하고 많이 닮았죠. 근데 빛감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이 아이가 더 조금 핑크핑크하고요. 슈가베이비는 약간 오렌지 톤의 주황빛 이렇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이 아이가 진짜 처음에 올 때는요, 몰골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안 예뻤어요. 근데 이렇게 뿌리 활착하고 나서 요즘 이렇게 아주 핑크색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이쁘답니다. 저도 이렇게 차츰차츰 카메라 들은 김에 요번 추위에 조금 관리를 해야 될 다육이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좀 약하다 싶은 아이들을 들여놨고, 로치는 다시 제자리로 갔죠. 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주 이거 이쁩니다. 제가 화이트 그린이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분갈이하고 뿌리 활착을 못해가지고 2번씩 분갈이를 다시 반복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한 번 분갈이로 뿌리 활착을 했죠. 물 반응도 하고요. 요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추위에 그래도 동형 다육이고 백분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죠. 그래서 이번 추위는 그냥 이렇게 밖에서 한번 버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두 아이가 물 반응을 다 했어요. 자, 하나는 이렇게 새 핑크색 색감, 올해는 빨간색 별 모양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아, 이렇게 다육이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조금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말이 많아집니다. 자, 요것도 물 반응했어요. 빨간색 라인이 살짝 들어오죠. 사실은 이게 더 묵은둥이거든요. 근데 조금 물 반응이 앞에 아이보다는 조금 늦은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물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답니다. 자, 화이트 그린이에요. 자, 일어날게요. 이렇게 오늘은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조금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카메라 들을 때는 햇빛이 쨍했었는데 이제 그 몇 분 사이에 해가 싹 들어갔어요. 비가 오긴 올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드는데요. 어쨌든 비가 오고 나서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추위 관리를 조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방울복랑도 약간 추위에 약한 성향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봄볕부터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냥 신문지 잎을 덮고 신문지 잎을 덮고 그렇게 지낼 거예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도 이번 추위는 들이지 않고 신문지 잎을 덮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한답니다. 이것도 조금 들여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날씨에 따라서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또 내가 있는 지역이 산간인지 내륙 지역인지에 따라서 지역 편차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내가 키우는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도 이 추위에 견디고 안 견디고가 차이가 많아요. 일단은 화분 속에 수분이 가득 찼으면 추위에 좀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물관수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다 하면 안으로 들여놓으시고, 요번 빗물 관수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차 2년차 초보만님들은 걱정이 되시면 안으로 들이세요. 안으로 들인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베란다 아니에요. 실내는 아니고요. 베란다 안으로 가급적이면 들이시고, 베란다가 없는 확장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창가 쪽에 햇빛 쪽은 좋은 쪽으로 놓으신 다음에 창문을 여닫는 걸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자, 물관수 피하시고
신문지 이불 덮어서 관리를 하시되 우선 추위에 약한 다육이 걱정되시면 안으로 들이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제 다육이들을 살펴보면서 저도 이렇게 추위 관리 조금 하고요. 힐링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자, 일단은 하루에 한 번씩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조금 앉았다 일어났다 했더니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이 베란다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더 있고 싶어요. 더 있고 싶습니다. 이거 드라큘라예요. 이쁘죠?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 소식에 추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추위에 약한 다육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